안녕하세요. 꿀팸TV의 꿀이 엄마입니다. 저는 23일 된 딸 아이를 두고 있는 초보맘인데요. 제가 사실은 공황장애 환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기 공황장애라고 하셨는데 어떤 증상이 있으셨을까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낯선 곳에 가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불안하다고 딱 느껴질 때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작은 공간 안에 제가 딱 갇혀 있는 것처럼 관을 예로 들면 되겠네요. 관 속 안에 제가 들어가 있으면 숨쉴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럴 때 숨이 막혀서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기절을 하겠구나, 그런 증상들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과호흡 증상도 왔었는데, 과호흡이 올 때는 제가 호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그때도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과호흡 증상이 왔을 때는 이제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이제 느낌이 안 나고, 그리고 막 마비되는 것처럼 손발이 꼬이기도 하고, 그런 증상을 저는 가지고 있었던 그럼 거예요. 그런 증상들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저는 약을 먹고 있는데요. 공황 발작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때 약을 먹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제 혈압약을 먹는 것처럼 약을 계속 꾸준히 복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약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황 발작이 나타나더라도 조금 심하지 않게 할 수 있게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임신 중에는 약을 먹을 수 없지 않나요? 네, 임신 중에는 약을 먹을 수 없죠. 그리고 제가 먹는 공황장애 약이나 수면제 같은 경우는 더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약을 먹을 수가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임신 소식을 이제 5주, 6주 정도 때 산부인과를 가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그 피부과 약이나 정신과 질환 약들은 이제 몸에 좋지 않고, 그리고 몸 안에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위험한 약이라고 말씀을 주셨긴 했는데, 그래도 뭐 엄마가 정 필요하거나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먹어도 된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찝찝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를 방문하고 바로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정신과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제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이 약을 먹어도 되냐. 지금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게 됐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보통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저절로 자연 치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했는데, 진짜 상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속는셈 치고 약을 처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조금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뱃속에 생명체가 자라고 있으니까 약을 먹으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죄책감도 이제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임신 소식을 해가지고 알고. 약을 끊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혹시 임신 중에 네. 위급한 상황이나 정말 그 약을 끊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났던 사례가 있나요?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위급 상황이 온 적이 몇 번 있죠. 이거를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월 달에 상견례를 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근데 임신 소식을 알기 전에 저희는 이제 10월 달에 결혼 예정이어서 신혼여행지로 괌을 가려고 미리 다 초호화 호텔 예약하고, 그리고 비행기랑 다 예약을 끝내놓은 상태인데, 이제 그 후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던 거죠. 쏘리. 그래서 약을, 원래는 임신하지 않았으면은 약을 들고 가서 비행기를 탈 때 먹거나 이제 계속 불안하거나 공황 발작이 나타나면 약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괌은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저희 남편과 상의하에. 그래서 기분이라도 내자 해서 가까운 제주도로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제가 불안해서 제가 다니던 병원에 가서 여쭤봤어요. 제가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씀 주신 대로 계속 약을 안 먹고 있긴 한데 혹시나 비행기를 탔을 때 그런 공황 발작이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러면 제가 비상약을 줄 테니까 정 안 되겠으면 이 약을 드세요 라고 이제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애기한테 문제가 없는 약이냐라고 여쭤봤더니, 뭐 수정씨가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먹는 거니까 이 정도는 애기한테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약을 처방을 받아서 이제 비행기를 탔죠.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공황 발작을 할 때는 보통 낯선 곳을 가거나 이제 뭐 비행기를 제가 처음 타거나 했으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주도도 한 5번, 6번도 가봤고, 그리고 비행기도 탔었거든요. 공황 장애가 생기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비행기를 탔어요. 타서 이제 활주로를 비행기가 이렇게 서서히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공황 발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행기가 떠서 한참 날고 있으면 내가 내리고 싶을 때 내릴 수 없구나. 그리고 갑자기 막 불안한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이 비행기가 갑자기 부셔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때 당시에 베가본드라는 드라마 아시죠, 여러분? 수지랑 이승기가 나왔던 드라마인데 거기서 비행기 폭발 그런 사건을 주제로 한 그게 드라마였단 말이에요.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이제 나도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과호흡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손발이 막 저리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나 내리겠다, 그냥 집에 가겠다 라고 했는데 남편이 못 내린다고. 그때까지는 제가 그 심각한 거를 남편이 인지하지 못했나 봐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뭐 어떡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저기 이제 스튜어디스 분을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증상을 말씀드리고 했더니 갑자기 그 스튜어디스 분이 제 손을 정말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제가 여기서 1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지만 다 잘 극복을 하셔서 안전하게 비행을 하셨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근데 그렇게 계속 해주시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뻥 같지만 진짜 이거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주위 사람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친절하게 따뜻하게 저를 잘 이렇게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안전하게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을 했어요.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잘 왔는데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뭐 임신 기간이 한두 달도 아니고 10달이잖아요. 10달 동안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첫 번째는 그 비행기에서 제가 내린다고 하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한 임신 중기쯤에 남편이랑 이제 크게 싸운 건 아니고 이렇게 작게 다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다툼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또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과호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조금 심하게 와가지고 이제 손발이 이제 마비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손을 타고 이제 팔 쪽이랑 막 어깨 쪽이 다 마비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때는 조금 심각하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119를 불러서 을지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제가 가던 도중에 기절을 했어요. 그때는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호흡기도 꽂고 있었고, 그리고 막 여기 뭐 주사 바늘도 엄청 많고,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막 남편 옆에서 울고 있고 막 저희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검사를 거기서 한 결과 과호흡이 온 건 맞으나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다, 이제 뭐 퇴원을 해도 된다, 집에 가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임산부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기 상태를 한번 보고 집에 가라고 하셔가지고 그 을지병원 3층에 산부인과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뭐 그
그 태동 검사랑 간단한 검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갔는데 아기가 심장이 안 뛴다는 거예요. 호흡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남편을 진짜 죽이고 싶었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아기가 아직 너무 작아가지고 잘 못 찾았던 거예요. 아기는 이제 엄청 밑에 쪽에 있었는데 초음파 검사를 할 때. 그래서 다행히 아기는 잘 있으나 자궁 경부 길이가 너무 짧아져서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오늘 집에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집에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공황장애 환자니까 낯선 곳에서 더더욱 못 자거든요. 계속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불면증도 겪었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잠을 못 잘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입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지금 상태로는 너무 위험하고 아기가 아직 25주, 24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기가 나오면은 뭐 아기가 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집에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꼭 집에 가야겠다 해서 계속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계속 집에 가면 안 된다고 했고, 저는 계속 집에 간다고 하고, 계속 의견 충돌이 있다가, 이제 자궁 경부 길이가 짧아졌을 때는 수액이나 링거를 맞고 조금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면은 링거 맞고 다시 경부 길이를 재보자 해서 계속 그렇게 3-4번을 반복을 하면서 자궁 경부 길이가 조금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입원을 하지 않고 한 6시간, 7시간 정도 그 산부인과 그 격리 병동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격리돼가지고 계속 관찰 진료를 받다가 자궁 경부 길이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집에 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아찔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제 몸 아픈 거는 그냥 뭐 과호흡이나 그런 건 참을 수가 있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그렇게 응급 상황이 오니까 그때는 정말 무서웠고 아찔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쵸? 네, 잘 참으셨네요. 그럼요. 네. 제가 임신 기간 동안 진짜 수월할 날이 없었어요. 제 입덧도 너무 심했고, 지금 이렇게 에피소드 제가 2가지만 알려드렸지만 진짜 2가지가 뭐예요? 진짜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런저런 일을 겪었지만 제 딸 무사히 건강하게 예쁘게 지금 잘 나와서 울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